자, 안녕하세요. 1월 20일 수요일 꿀벌 스토리 일간 간담회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벌써 한 주가 이제 꺾였네요. 월, 화, 수 이렇게 3일 지났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텔콘 그리고 HLB 주주분들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코스닥 지수보다 텔콘 상승률이 좀 더 높은 그런 날을 보는 것 같아요. 원래는 항상 더 지수보다 더 낮았었죠. 상승폭이든 뭐 하락폭도 더 많이 컸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텔콘, 한일진공, KPM테크 이렇게 삼형제 배치가 바뀌었고, 그리고 휴머이제는 역시 번외 종목으로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꿀벌 스토리는 코스닥 1000 안착을 응원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공시를 먼저 보실게요. 오늘 공시를 좀 먼저 보실게요. 휴머니젠 공시가 하나 있었죠. 제가 이제 원래 기존대로라면 오전에 불이 나게 이렇게 다뤘을 텐데 요새는 그래도 이런저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8K 공시라는 건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8K 또는 미국 기준으로 외국은 6K라고 합니다. 8K 공시는 수시 공시를 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영상에 우리나라로 치면 경영상에 뭐 중요한 공시 뭐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하는 수시 공시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주요한 내용이 1월 19일 기준으로 500명 이상의 환자가 등록됐다. 511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죠.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어요. 예전 기준으로 하면 뭐 일주일에 20명 정도가 10일 정도에 한 20명 정도가 추가 등록이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면 일주일 이내로 이제 511명 목표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달성 지표를 변경했다. 28일 벤틸레이터 프리로 변경했다. 라는 내용이에요. 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 임상은 일단은 요거부터 좀 보실게요. 공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폼 4예요. 이 폼 4는 뭐냐? 다시 한번 열어봐야겠다. 죄송합니다. 폼 4 같은 경우에는 뭐냐? 내부자 거래 공시를 뜻해요. 그러니까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내부자, 그 사람이 주식을 사거나 주식을 팔거나 한 경우를 뜻해요. 그래서 내부자 거래가 있었는데 25,000주, 30,000주, 50,000주 이거를 1월 14일, 15일, 19일 날 이렇게 각각 팔았다고 합니다. 18.0달러, 18.22달러, 그리고 19.8달러 이 정도 선에서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팔기 위해서 뭐 주가를 올린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렇게 내부자 거래를 할 때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텔콘이 그렇게 했었죠. 노미스베이 LTD라는 데서 팔았고요. 릴레이션십은 뭐 10달러 오너가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 업데이트 예전에 제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봐보면 휴머이젠 주주들을 싹 이렇게 했던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있나 한번 봐볼게요. 이건데 이거 여기엔 아마 없을 거야. 없죠. 없어. 여기에는 있을 수도 있겠다. 잠깐만. 없네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텔콘 KPM테크가 뭐 1.1%를 갖고 있다고 내용이 있고, 그리고 14.4% 가지고 있는 애가 이제 Entities Affiliated with Valiant Capital 여기서 갖고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나온 사람들은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공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공시가 이제 이거예요. 폼 8K라고 해서 1월 19일 날 나온 공시고 아더 이벤트에서 보셔야겠죠. 그럼 500명 이상이 등록됐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그 치료제 빠른 변화에 의해서 빠른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 이 얘기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제의 랜드스케이프가 전망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임상
임상의 1차 지표를 바꿨다는 거예요. 1차 지표를. 어떻게 바꿨냐면, 어떻게 바꾸겠어요? 당연히 더 빨리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게끔 바꿨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은 초기 지표, 1차 지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1차 지표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아닌가? 세컨더리 엔드포인트가 있죠. 얘가 이제 후기 지표, 초기 지표, 후기 지표 혹은 1차 지표, 2차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차 지표가 가장 중요한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지표를 달성해야만 2차 지표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1차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차 지표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지표 of the trial has been changed.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냐? to 영어 공부하는 것 같긴 한데 to ventilator free survival through day 28. 그러니까 벤틸레이터가 없이 생존하는 거. 그 날짜가 28일까지. 그러니까 28일 동안 벤틸레이터 없이 생존하는 기간으로 변경됐다. 이걸 가장 의미 있는 지표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previously one of several secondary endpoints, 2차 지표 중 하나였다. 여러 개의 2차 지표 중 하나였는데 얘가 이제 승격됐다는 말이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겠다. 원래는 time to recovery였어요. time to recovery는 will be one of several secondary points. time to recovery는 이제 몇 가지의 2차 지표로 포함됐다. 회복 시간, 회복에 필요한 시간. 그러니까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벤틸레이터를 하고 있던 환자들이 벤틸레이터가 필요 없게 되는 그 벤틸레이터 없이 생존하는 그 날짜를 볼 것이냐. 두 지표 중 하나를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봤다면 이제는 변경됐다는 거예요. 벤틸레이터 없이 28일까지 생존하는 것을 보는 걸. 그죠? 그래서 이 변화가 더욱더 의미 있는 엔드포인트다. 환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거는 너무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인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고 이 약의 효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죠. 목적하는 바가 호재냐 악재냐 그걸 따지기는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엔드포인트가 바뀐 거에 대해서 렌질루마비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제약 바이오 투자하는 어떤 방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정의를 좀 보실게요. 1차 지표의 정의 Primary Outcome Measures 정의를 좀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나옵니다. In a clinical studies protocol, the planned outcome measure that is the most important for evaluating the effect of an intervention treatment. 그러니까 중재와 치료에 있어 중재와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 그것을 outcome measure 그것의 결과를 측정하는 어떤 계획을 primary outcome measure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차 지표.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have one primary,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1차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몇 가지 다른 연구들은 하나 이상의 1차 지표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secondary outcome measures를 보면은 a planned outcome measure. 당연히 이제 계획된 어떤 결과치에 대한 건데 is not as important as the primary outcome measure. 그러니까 1차 지표보단 좀 덜 중요한,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그런 지표를 얘기를 하고요. 이 임상에서 보면 렌질루마비 임상 3상이에요. 보면은 아직 업데이트는 안 돼 있습니다. 8월 5일자로 업데이트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는 안 돼 있고요. 1차 지표가 time to recovery로 돼 있어요. 아까 그 8K에서 본 거랑 똑같죠. time to recovery고 타임 프레임이 up to 28day. 그러니까 28일까지 지표를 평가를 측정을 하는데 어떤 지표냐면 3 categories, one of the following 3 categories.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에서 8점 포인트 척도로 평가한다.
입원을 했지만 산소요법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않는지 그 점수가 뭐 도식화가 되어 있겠죠.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입원이 안 되어 있지만 활동에 약간 제한이 있거나 또는 집에서 산소요법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입원을 안 했지만 입원도 안 했고 활동에도 제한이 없는 사람들, 그런 평가 지표였는데 얘가 이제 세컨더리 아웃컴 메저스로 내려간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벤틸레이터 프리 데이스, 얘가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스로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뭐 호재냐 악재냐 그런 걸 따지시기보다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1차 지표가 만약에 쉬운 지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쉬운 지표로 바뀌었으면 봐라, 렌질루맙이 효과가 없으니까 쉬운 지표로 바뀌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1차 지표가 더 어려운 걸로 바뀌었으면 똑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느끼겠죠. 봐라, 렌질루밥이 효과가 있으니까 1차 지표를 더 어려운 걸로 바꾼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임상에 대한 거는 지금 이중 맹검 그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임상을 주관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게 임상이죠. 임상은 원래 이제 데이터나 그런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면서 그 약 효과가 입증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호재다 악재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머이젠이 8K가 나오면서 거의 20%대 상승을 했죠. 한번 주가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거의 20%대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장후의 시간외에서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또 프리마켓에서 7.8, 7.9% 이렇게 빠지고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지금 휴머이젠이 가격을 제 값을 평가받기 위한 한 가지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흔들어 주면서 가는 거예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렌질루만 망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뭐 20%대 상승을 한다고 해서 렌질루만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임상에 대한 연구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게 유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텔콘 RF 제약은 5,400원 정도 3.26%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외국인 분들이 오늘도 좀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10만 주 순매수했고, 기관이 또 97,000주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19만 주 정도를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요새 많이 파네요. 그리고 KPM테크는 2,620원, 오늘 좀 떨어졌어요. 코스닥 지수는 2%가 올랐는데 KPM테크가 2.6%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어제 좀 많이 올랐죠. 어제 좀 과하게,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가는 것 치고는 과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 이유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폭 하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개인이 지금 7일 만에 35만 주 순매수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또 반대로 7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28만 주를 팔았네요. 그리고 한일진공은 1,065원 1.46 1.43% 상승을 했고, 지수보단 좀 못 미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은 3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휴머이젠의 공시, 그리고 텔콘, 한일진공, KPM테크 세 종목의 일간 간담회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있는 이제 휴머이젠 주가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뭔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약 바이오주에 투자하셨으니만큼 제약 바이오주에 투자한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임상 3상 결과,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NDA 성패 여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텔콘, KPM테크, 한일진공, 그리고 휴머이젠 주주분들께서는
상당히 다른 제약 바이오주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휴머이젠 텔케 한 세 종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작년 6월 말부터 휴머이젠 렌질루마블 이랑 엮였는데 그게 지금 불과 7개월 만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결과가 임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NDA조차도 긴급 사용 승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어떤 제약 바이오 회사에 투자한 거랑은 많이 다르다. 속도가 많이 다르다. 그게 이제 코로나에 힘입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상으로 1월 22일 일간 간담회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꿀벌 스토리는 다시 한번 코스닥 1000포인트 안착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